자기력은 자석과 자석 사이의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잖아. 그거를 이제 뭐 중학교 정도까지는 뭐 N극과 S극, 반대극은 서로 당기는 힘을 주고 또 SS, NN 같은 극은 서로 미는 힘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조금 우리가 이제 좀 시야를 넓혀보면은 자석과 자석 사이의 힘이라는 게 이 자석, 첫 번째 자석이 주변에 자기장 만들고 옆에 있는 자석도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고 그러면 이 인접한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두 개가 상호작용해서 힘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자기장이라는 게 꼭 자석 때문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전류 주변에도 생기니까 그럼 자석과 전류가 있어도 얘가 만드는 자기장과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힘이 생길 수 있겠네? 근데 진짜로 그래. 그러니까 자기장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이다라는 관점에서 봐도 옳다는 얘기지? 자, 이때 우리가 지금 볼 것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속 전류가 있을 때 그 전류가 받는 자기력. 얘를 우리가 그냥 자기력이랑 똑같은데 뭐 굳이 전자기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얘를 풀었으면 자기장 속 전류가 받는 힘. 자, 어떤 식이냐면 여기 지금 자석에 N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자석에 S극이 있는데 N에서 S를 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 형성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직선도선을 두면 앞에서 봤을 때 동그란 단면이 보이겠지? 자, 이때 전류의 방향은 둘 중에 하나야.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자, 들어가면 우리 X, 나오면 점 이렇게 표시하지? 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이 전류 주변에도 자기장 생기는데 자, 엄지 들어가게 하면 내 손가락 감기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니까 얘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류보다 아래쪽은 자석 자기장은 오른쪽인데 전류 자기장은 왼쪽이야. 그러니까 아래에다가 나침반을 두면은 자석과 전류가 반대로 힘을 준다는 얘기지? 그럼 두 힘이 반대니까 그만큼 자기장이 좀 약화되고 반대가 되는 만큼 자기력선을 지우면 자기력선이 줄어들지. 그래서 자기력선의 밀도가 소해져. 근데 위는 나침반을 두면 자석도 오른쪽으로 전류도 오른쪽으로 힘을 주니까 자기장이 강화되고 하나도 지워지는 자기력선 없으니까 자기력선 많잖아. 밀해지는 거지. 그러면 이 전류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에 자기력선의 밀소 혹은 강약차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마치 공기가 압력이 높고 공기가 압력이 약한 곳이 있으면 기압차 때문에 바람이 불듯이 그리고 힘이 발생하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전류를 중심으로 아래 위 자기력선의 밀소차 때문에 자기장 압력의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래쪽에서 위쪽에서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얘를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자기력인 거지. 두 자기장이 상호작용해서 자기장 속 전류가 받는 힘.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힘이 생기려면은 봐봐. 자석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이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지? 이때 전류와 자기장이 서로 수직. 그랬더니 힘도 이렇게 아래로 나타나서 전류랑도 수직, 자기장과도 서로 수직 이렇게 힘이 발생해. 여기서 힘 발생하려면 B와 I는 서로 수직이어야 돼. 이게 수직 성분이 없으면 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밀소차가 안 생겨. 그래서 힘이 발생하지 않아. 자, 여기에서 이 자기력의 방향 매번 자기장 그려가지고 밀소차 따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우리 오른손을 이용해서 얘를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데 오른손을 이렇게 엄지랑 내 손가락 90도로 해서 쫙 펴주면 돼. 그냥 엄지, 내 손가락. 자, 이랬을 적에 이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전류, 그리고 손바닥이 힘의 방향이 되는 거고 여기서 자기장을 제일 먼저 보통 따져줘. 힘 구할 때. 그래서 B를 딱 꽂고 전류를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자석이 반대가 되거나 전류가 반대가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반대가 되면 힘도 반대돼. 그럼 둘 다 바뀌면 힘이 다시 원상복귀 하겠지? 그리고 이때
이때 발생하는 자기력의 크기. 힘이니까 우리 force F 사용하는데 이게 왜 생겼는지를 생각하면 자기력선의 밀소차, 자기장의 강약차 때문에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밀소차에 비례해. 그러면 언제 밀소차가 커지느냐? 심플해. 자석이 세서 자석에 의한 자기력선이 많고 또 전류도 세서 전류에 의한 자기력선이 많아. 그럼 아래는 막 많이 지워지고 위는 다 남아버리잖아. 그럼 밀소차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자석 자기장 B에 비례하고 그 다음 전류의 색이 I에도 비례하고 마지막 하나 자기장 속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길이 랭스에도 비례해. 자, 그래서 F는 빌, 힘이니까 뉴턴단을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자기장이 있다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길이가 이렇게 짧은 애랑 이렇게 긴 애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얘가 5cm짜리고 얘가 10cm짜리다. 그러면 여기에서 5cm짜리가 10cm짜리엔 2개 들어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길이에 비례하게 힘이 2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F는 빌. 자, 여기에서 B와 I는 서로 몇 도야 하기 때문에 90도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장이 이런데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흐르거나 해서 날아나면 수직 성분이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얘는 힘 발생받지 않아. 그래서 얘는 자기장 속에 둬도 자기력 안 받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전류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흘러서 자기장과 사이각이 세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 빌만큼 힘이 다 작용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자, 이 전류는 자기장과 나란한 전류도 있고 그 다음 자기장과 수직한 전류도 있는 꼴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나란한 전류만큼은 힘이 안 받고 안 발생하고 수직한 전류만큼 힘이 발생한다. 그런데 그 크기가 얼마냐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높이니까 빗변 높이니까 I sin 세타에 해당되지. 그래서 얘는 I sin 세타. 그래서 그때는 둘 사이의 사이각에 sin 값을 곱해주면 돼. 그래서 빌 sin 세타. 그리고 이때 힘의 방향을 따져. 그러면 자기장 그리고 수직 전류 방향으로 오른손 법칙 써주면 되니까 자기장 오른쪽이고 수직 전류 위 그럼 손바닥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힘 발생하는 거야.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 그래서 얘가 바로 자기력. 자, 지금까지 내용이 바로 그 93페이지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자성. 오른손이 이거랑 똑같은. 맞아. 이거랑 똑같은 거야. 플레밍의 왼손 법칙 같은 경우에는 엄지, 검지, 중지 하고 이제 두 개의 손가락을 이렇게 접었을 때 차례대로 F, B, I. 그래서 엄지가 힘, 검지가 자기장, 그리고 전류가 중지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본인한테 편한 거 쓰면 돼. 중요한 건데 너무 별로 변성기 많이 안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예린이가 변성기에 안 올 것 같이 생겼는데 왔다고 그랬거든. 자, 그 다음에 94쪽 물질의 자성. 자, 이 자성이라는 것은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의미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는 물질들은 대부분 평소에 자기적 성질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지? 뭐 특정한 물질, 뭐 자석 안에 들어가는 광물 중에 자철성 뭐 이런 애나 자성을 갖는 것 같지? 별로 안 갖는 것 같잖아? 근데 그런 것 같아도 사실은 걔네가 그 내부적으로는 잠재적인 자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석 주변에 갖다 놓으면 자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자, 그러면 그런 자성이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 자성의 원인.
결국에는 우리가 자석을 샀어. N극 S 이렇게 반띵해서 색깔 칠해져 있잖아. 내가 얘를 반으로 자른다고 자하 분리되는 거 아니지. N극만 남고 S극만 안 남고 쪼개져도 NS는 함께 있어. 그래서 얘를 쪼개고 쪼개다 보면은 원자 사이즈까지 잘라도 N극과 S극은 분리가 안 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원자 내부에 이미 자석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자성의 원인은 원자 내부에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자 때문이야. 전자의 운동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전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 생긴다고 했는데 전자가 움직인다는 건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으니까 얘가 자기장 만드는 거지. 자, 전자는 좀 복잡한 운동을 하는데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궤도 운동도 하고 공전 운동이지.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자전 운동, 스핀 운동도 해. 근데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아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둘을 비교하자면 스핀에 의한 자기장이 더 커. 자, 이랬을 경우에 전자가 만약에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스핀한다 쳐봐.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전류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원형 전류 흐르는 꼴인 거야. 그러면 원형 전리한 자기장 한 번 가면 솔레노이드로 보고 내 손가락 전류 방향으로 일치. 그럼 오지가 아래. 그래서 이 전자를 중심으로 관통하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그럼 얘 자체가 이렇게 운동을 해서 얘 스스로가 자석이 된 거지. 그럼 자석으로 치면은 밖에서는 N에서 S지만 안에서는 S에서 A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위에서 아래를 향하니까 마치 위에 S극이 아래 N극인 자석이 된 거랑 다를 바가 없고, 그럼 밖에서 N에서 S, 안에서 S에서 N인 자석이 형성된 거랑 다를 바 없어. 근데 이렇게 치면은 물질 안에 원자는 얼마나 많고 또 원자 안에 전자는 또 얼마나 많아. 그럼 얘네가 다 이런 운동을 하면 다 하나하나가 자석이니까 막 다 자석적 성질을 가져야 하는데 별로 안 그렇잖아. 왜 그러냐면 그 화학에서도 나오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하면 전자들은 모두 양자수가 같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스핀 양자수까지 해서 양자수가 차이가 나지. 그거 우리 오비탈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잖아. 이게 하나는 전자가 반시계로 돌면 또 하나는 시계로 도는 것을 의미해. 그러니까 인접한 애는 이렇게 반대로 돌아서 얘가 만드는 자기장과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서로 인접하게 반대로 생기니까 소거가 되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다 전자들이 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홀전자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얘 때문에 이 원자는 전체적으로 약간의 자기장을 갖고 있어. 걔를 우리가 원자 자석이라고 해. 근데 그럼 원자 자석도 또 물질 안에 원자가 되게 많으니까 원자 자석도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기적인 성질을 안 띠고 있는 거냐? 물질이 있으면 그 안에 무지무지 많은 원자 자석들의 자기장의 방향이 다 제각각이야. 그러니까 다 더하면 제로인 거랑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평소에는 별로 자석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애들을 자석 주변, 그러니까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얘네한테는 외부니까 외부 자기장 안에 넣으면 이제 약간 반응을 해. 근데 그 반응의 형태가 달라서 얘네들을 우리가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이라고 하지. 강자성을 갖는 애들을 강자성체, 얘는 상자성체, 얘는 반자성체라고 해. 강자성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철, 니켈, 코발트. 뭐 우리 제일 구하기 쉬운 건 철이니까 철을 생각해보면, 자, 이 강자성체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철이야. 얘는 원자 자석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자기 구역이라고 해서 자기 구역 안에 있는 원자 자석의 방향들은 좀 일치해. 약간 강화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곳의 자기 구역에 그 일치된 자기장의 방향. 이렇다면, 근데 또 평소에 자석이 아니잖아. 자기 구역의 자기장의 방향들이 또 제각각인 거지. 하지만 이렇게 약간 강화되어서 전체적으로 더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얘를 내가 이렇게 자석 가까이에 가져갔어.
그러면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n에서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에 놓으면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이렇게 자석 주변에 얘네 하나하나가 약간 나침반 자침 같은 거야. 나침반 자침이 ns 이렇게 있다가도 가까이에 자석이 있으니까 획 돌아버리잖아. 얘가 획 돌아가지고 오른쪽에 s고 왼쪽에 n극 이렇게 놓이는 것처럼 얘도 그래. 자, 그래서 오른쪽에 S, 왼쪽에 N극, 오른쪽에 S, 왼쪽에 N극, S, N, S, N 이렇게. 근데 아까 자기장이 밖에서는 N에서 S지만 안에서는 S에서 N 방향이다 그랬잖아? 그럼 얘 S에서 N 왼쪽으로, 얘도 S에서 N 왼쪽, S에서 N 왼쪽, S에서 N 왼쪽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얘가 외부 자기장도 왼쪽인데 얘가 만드는 자기장도 왼쪽.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 되는 거야. 그래서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 일어난다.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반대극이 가까이 있다 라는 얘기라서 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불러붙으려고 하는 거지. 인력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철이 평소엔 안 그러다가 자석 옆에서는 자석과 같이 막 붙는 거잖아. 강자성체여서 그래. 자, 그리고 이 강자성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상태에서 약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자석을 치우잖아. 여전히 자기화되어 있어. 그래서 얘는 자석을 치워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 그래서 쇠못을 이렇게 못으로 막 계속 긁어주고 그러면 걔가 자기화되어서 자석적 성질을 갖지. 근데 물론 그게 영구적이지는 않아. 근데 막대자석, 판매하는 막대자석도 영구적이진 않은데 얘네들한테다가 막 열을 강하게 준다거나 아니면 막 에너지가 높은 자외선 같은 거 막 쪼인다거나 되게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다거나 하게 되면 그때 충돌할 때 모두 열이 발생하지. 그러면 이 안에 전자들이 사실 이런 자기장 있는 이유가 다 얘네가 돌아서 그런 거잖아. 근데 전자들의 운동 방향이나 이런 게 다시 바뀌어. 그래서 약간 규칙성이 떨어지지. 그래서 얘네들의 일치화된 방향이 또 흐트러지기 때문에 자기화된 성질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 자, 그 다음에 상자성체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종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액체산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자기 구역이라는 건 없어. 하지만 원자 자석은 존재해. 이 원자 자석들의 방향이 막 다 제각각이야 이런 식이야. 그래서 하나도 자기적 성질을 안 보이고 있지. 그런데 얘도 이렇게 외부 자기장 안에 갖다 놓으면 강자성체랑 비슷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일어나. 근데 쟤처럼 강하지는 않아. 전부 다 막 다 이렇게 일렬화 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약하게.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거나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일어나고 그럼 반대극이 가까이 놓인다는 거잖아. S에서 N. 그럼 인력 작용해. 그래서 얘도 인력. 근데 얘는 상자성체는 강자성체처럼 자석을 치운다고 해서 유지하진 않아. 얘는 그냥 다시 사라져버려. 유지하는 건 강자성체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반자성체는 어떤 애가 있냐면 뭐 구리, 유리, 대부분의 기체들 사실 강자성체나 상자성체도 기본적으로는 반자성은 다 있어. 근데 이게 더 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반자성체가 제일 많다고 할 수 있어. 이 반자성체는 원자자석이 없거든. 근데 저렇게 아예 홀전자가 없다기보다는 이 원자를 이루고 있는 그 원자 안에도 전자가 여러 개잖아. 홀전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걔네들의 방향이 또 원자자석 그 안에 있는 홀전자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또 제각각이야. 그래서 더해지면 제로. 그래서 얘는 원자자석이 없는데 얘를 외부자석 가까이에 그래서 외부자기장 관통하게 두잖아. 그럼 얘는 정반대야. 외부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도록 전자들이 돌아서 오히려 원자자석이 생겨. 그래서 외부자기장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긴 하는데 얘처럼 강하진 않아. 상자성체처럼 약하게.
그럼 얘는 S에서 N, S에서 N 이런 식이잖아. 가까이에 같은 공동이니까 청력작용해. 자, 그래서 얘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같은 극이 가까이 놓이니까 청력 발생한다. 근데 얘나 막 강하게 자기화가 일어나진 않기 때문에 엄청 세지는 않아. 근데 물론 이 반자성이 되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초전도체들. 초전도체는 어떤 인계온도 하에서 전류를 방해하는 전기저항이 제로가 되는 애들이지. 걔네들은 전류가 극단적으로 잘 흐르면서 또 반자성을 갖게 돼. 그래서 얘네들은 되게 극단적인 반자성을 가져서 초전도체만 되면 자석 위에 두면 그냥 떠. 근데 물론 온도가 되게 낮아야 되니까 그게 온도가 계속 유지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잠시 후에 가라앉긴 하지. 하지만 그런 걸 볼 수가 있어. 자, 이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석을 치우면 원상 복귀, 원자 자석 사라지고 자기장 유지하지 않아.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기 반대 방향이 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아, 얘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가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거 전자기 유도 현상이야. 이제 곧 우리가 전자기 유도 하겠지만 전자기 유도라는 게 내부를 관통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싫어한다 이거거든. 그래서 얘 싫어하니까 그거 방해하려고 자기장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은 사실 누구나 다 갖고 있어. 전자기적 관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강자성체도 상자성체도 모두 반자성을 조금씩은 갖고 있는데 얘네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강자성과 같은 결과가 남기는 남는 거지. 그 강자성체는 자석 한번 붙였다 뜯으면 오래라는 게 뭐 몇 달 이렇게 자석처럼 가는 거. 그거는 자석도 중요하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일단 강해야 걔도 좀 오래 유지가 되지. 걔한테 막 어떤 특별한 엄청난 막 에너지를 준다거나 아니면 걔 주변에 또 다른 자석을 갖다 놓는다거나 뭐 그러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유지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자기 유도.